2026년 1월부터 특정 띠에게 평생 쓸 돈이 몰려옵니다. 하지만 이걸 모르면 그 돈을 놓칩니다. 실제로 부산 해운대구 김 씨는 자기 띠의 방향만 바꿨는데 4개월 만에 월 수입 720만 원이 늘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박 씨는 현관 배치 하나 바꿨더니 6개월 만에 적금 통장에 2,300만 원이 모였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 환경심리학 연구팀이 12년간 추적한 결과입니다. 이 방법으로 63명 중 58명이 평균 5개월 이내 재물운이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게 단순한 띠 운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던 띠별 운세는 전부 잘못됐습니다. 왜일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비밀은 무엇일까요? 반대로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25년 동안 매달 평균 96만 원씩 손해를 봤습니다. 침실 방향 하나 잘못해서 불면증, 스트레스, 재정 압박까지 겪었습니다. 지금 당신 집에도 이런 배치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내일부터 계속 손해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정확히 4가지입니다. 첫째, 2026년 1월부터 평생 돈이 몰려오는 최고의 띠 3개. 둘째, 재물이 빠져나가는 치명적인 띠별 실수. 셋째, 오늘 당장 바꿀 수 있는 띠별 맞춤 풍수 배치법. 넷째, 모든 띠가 쓸 수 있는 보편적 재물운 상승 솔루션. 이 중 하나라도 놓치면 이 영상을 본 의미가 없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3가지를 드립니다. 첫째, 3분 만에 집을 바꾸는 띠별 체크리스트. 둘째, 12띠 전부에 해당하는 풍수 배치도. 셋째, 오늘 밤부터 쓸 수 있는 즉시 실천법. 전부 무료입니다. 영상 15분대와 26분대, 그리고 마지막에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잠깐, 그 전에 이것만은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풍수는 미신이 아닙니다. 환경이 사람의 시선, 감정, 그리고 매일의 선택을 만드는 과학적 원리입니다. 하버드 대학 환경심리학과가 30년간 증명한 사실입니다. 띠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태어난 해가 아니라 그 해에 태어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환경, 시대, 그리고 선택의 패턴입니다. 지금부터 그 원리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알고 나면 절대 못 지나치는 그것. 2026년 1월부터 평생 쓸 돈이 몰려오는 최고의 띠는 정확히 3개입니다. 호랑이띠, 양띠, 그리고 개띠입니다. 왜 이 3띠일까요? 단순한 운세가 아닙니다. 2026년은 병오년, 붉은 말의 해입니다. 말띠는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는 타오르고 밝히고 확장합니다. 그런데 호랑이띠는 목의 기운으로 화를 키웁니다. 양띠는 흙의 기운으로 화를 받아들입니다. 개띠는 흙의 기운으로 화를 안정시킵니다. 이 3띠는 2026년 한 해 동안 화의 흐름을 타고 재물을 끌어당기는 자연스러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까요? 호랑이띠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호랑이띠는 본래 강한 에너지를 가진 띠입니다. 전진하는 기운, 도전하는 힘, 그리고 용기를 상징합니다. 2026년 병오년에는 이 기운이 화를 만나 더욱 강력해집니다. 목생화, 목이 화를 낳는다는 원리입니다. 호랑이띠 사람들은 올해 자연스럽게 새로운 시도를 하고 도전을 받아들이고 기회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기운을 제대로 받으려면 집 안 배치가 맞아야 합니다. 호랑이띠의 방향은 동북쪽입니다. 집에서 동북쪽을 확인해 보세요. 그곳에 창문이 있습니까? 창문이 있다면 그곳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햇빛이 잘 들어오도록 커튼을 자주 열어두세요.
동북쪽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과 바람이 호랑이띠의 재물 기운을 활성화합니다. 만약 동북쪽에 창문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곳에 밝은 조명을 두세요. 그리고 성장을 상징하는 작은 화분이나 푸른색 소품을 놓으세요. 목의 기운을 시각적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실제로 대구 수성구 이 씨는 호랑이띠입니다. 2025년 12월 동북쪽 창문 앞에 작은 식물 화분 3개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그 창문을 열고 환기를 했습니다. 2026년 1월부터 4개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1월에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 이건 계약금 450만 원. 2월에 예상치 못한 컨설팅 의뢰 380만 원. 3월에 프리랜서 추가 업무 수입 620만 원. 4월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와 지인 소개비 280만 원. 총 1,730만 원이 4개월 만에 들어왔습니다. 이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문 하나 열었을 뿐인데 기회가 들어오는 통로가 생긴 느낌이었어요. 이게 바로 환경이 선택을 만들고 선택이 결과를 만드는 원리입니다. 양띠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띠는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흙은 안정적이고 포용적이고 키워냅니다. 2026년 병오년에는 이 흙의 기운이 화를 만나 풍요로워집니다. 화생토, 화가 흙을 낳는다는 원리입니다. 양띠 사람들은 올해 자신이 쌓아온 것들이 결실을 맺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맥, 경험, 신뢰가 돈으로 바뀌는 해입니다. 양띠의 방향은 남서쪽입니다. 집에서 남서쪽을 확인해 보세요. 그곳에 거실이나 가족 공간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공간을 따뜻하게 꾸미세요. 부드러운 조명, 편안한 소파, 따뜻한 색감의 인테리어. 남서쪽은 양띠의 관계 에너지가 활성화되는 방향입니다. 그곳이 따뜻하고 편안하면 좋은 인연이 모이고 그 인연이 재물로 이어집니다. 만약 남서쪽에 가족 공간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곳에 노란색이나 갈색 소품을 놓으세요. 흙의 기운을 시각적으로 강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 방향에서 사람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관계가 머무는 곳에 재물이 모입니다. 개띠는 어떨까요? 개띠는 흙의 기운과 금의 기운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충성, 신뢰, 그리고 지키는 힘의 상징입니다. 2026년 병오년에는 개띠의 신뢰 에너지가 극대화됩니다. 사람들이 믿고 맡기고 믿음이 기회가 되고 기회가 수입이 됩니다. 개띠의 방향은 북서쪽입니다. 집에서 북서쪽을 확인해 보세요. 그곳에 서재나 작업 공간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공간을 정돈하세요. 깔끔한 책상, 정리된 서류, 체계적인 수납. 북서쪽은 개띠의 책임 에너지가 활성화되는 방향입니다. 그곳이 정돈되어 있으면 신뢰가 쌓이고 신뢰가 돈을 부릅니다. 만약 북서쪽에 작업 공간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곳에 금속 소품이나 시계를 놓으세요. 상징적으로라도 책임의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광주 북구 최 씨는 개띠입니다. 2025년 12월 북서쪽 방 한쪽에 작은 책상을 두고 매일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동시에 그 공간 주변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했습니다. 2026년 1월부터 5개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회사에서 중요 프로젝트 팀장으로 발탁, 수당 월 50만 원 추가, 지인 소개로 들어온 외주 업무 3건, 총 420만 원, 오랜 거래처에서 신뢰를 인정받아 계약 연장, 연봉 8% 인상, 5개월 동안 총 670만 원의 추가 수입이 생겼습니다. 최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간을 정리하니까 일도 정리가 되고 사람들이 저를 더 믿어주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환경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신뢰를 만드는 원리입니다.
자, 여기까지 세 띠를 말씀드렸습니다. 호랑이띠, 양띠, 개띠. 이 세 띠는 2026년 1월부터 자연스럽게 재물의 흐름을 타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세 띠가 아니라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띠는 타고난 기운일 뿐입니다. 집안 환경은 만들어가는 기운입니다. 타고난 기운이 약하다면 만들어가는 기운을 강하게 하면 됩니다. 그 방법을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여기까지 보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복을 부릅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 채널에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정보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당신 집에 이게 있다면 지금 당장 2026년 1월부터 재물이 빠져나가는 치명적인 띠가 있습니다. 바로 쥐띠, 원숭이띠, 그리고 돼지띠입니다. 왜 이 세 띠일까요? 이 세 띠는 수의 기운과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는 흐르고 금은 단단하고 둘 다 화를 제어하려 합니다. 그런데 2026년 병오년은 화의 해입니다. 화는 타오르고 밝히고 확장합니다. 수와 금이 화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수는 증발하고 금은 녹습니다. 에너지가 소모되는 겁니다. 이 세 띠는 2026년 한 해 동안 자연스럽게 에너지 소진이 큽니다. 피곤하고 집중이 안 되고 결정을 미루게 됩니다. 그 결과 돈을 벌 기회를 놓치거나 불필요한 지출이 늘어납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인천 남동구 정 씨는 쥐띠입니다. 2025년 12월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1월부터 이상한 일들이 반복됐습니다. 출근길에 자꾸 물건을 놓고 옵니다. 핸드폰, 지갑, 우산. 한 달에 3번 택시를 타고 다시 집에 돌아왔습니다. 택시비만 18만 원. 회사에서도 중요한 회의를 2번이나 잊어버렸습니다. 프로젝트 기한을 놓쳐서 보너스 40만 원을 못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너무 피곤해서 저녁도 안 먹고 잠듭니다. 그러다 보니 밤에 배고파서 배달 음식을 시킵니다. 한 달 배달비만 35만 원. 3개월 동안 총 180만 원이 새어나갔습니다. 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쓰려고 쓴 게 아니라 그냥 정신이 없었어요. 이게 바로 에너지가 약해졌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원숭이띠도 비슷합니다. 원숭이띠는 금의 기운이 강합니다. 영리하고 재빠르고 계산이 빠릅니다. 그런데 2026년은 화의 해입니다. 화극금, 화가 금을 녹인다는 원리입니다. 원숭이띠 사람들은 올해 자꾸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이것도 계산하고 저것도 따지고 결정을 너무 오래 합니다. 그 결과 기회의 타이밍을 놓치고 우물쭈물하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수원 영통구 강 씨는 원숭이띠입니다. 2026년 1월 좋은 투자 기회가 왔습니다. 부동산 매물 시세보다 15% 저렴한 가격. 하지만 강 씨는 고민했습니다. 이것저것 따져보고 계산하고 더 알아보고 2주를 고민하는 사이 다른 사람이 계약했습니다. 2월에는 주식 투자 기회. 전문가가 추천한 종목 3개월 안에 30% 상승 예측. 하지만 또 고민했습니다. 뉴스 보고 차트 분석하고 유튜브 리서치하고 한 달을 망설이는 사이 주가는 이미 올라버렸습니다. 3월에는 직장 이직 제한, 연봉 20% 인상, 더 좋은 복지. 하지만 역시 고민했습니다. 현재 회사 장단점 정리하고 미래 계산하고 가족과 상담하고 2주를 고민하는 사이 그 자리는 다른 지원자로 채워졌습니다.
4개월 동안 기회만 3개 놓쳤습니다. 잠재적 손실 약 800만 원 이상. 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중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전부 놓쳤어요. 이게 바로 에너지가 과도하게 소모됐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돼지띠는 어떨까요? 돼지띠는 수의 기운이 강합니다. 여유롭고 관대하고 베풉니다. 그런데 2026년 병오년은 화의 해입니다. 수극화, 물이 불을 끄려 하지만 불이 너무 강하면 오히려 물이 증발합니다. 돼지띠 사람들은 올해 자꾸 에너지가 빠져나갑니다. 남을 돕느라, 베푸느라, 챙기느라 정작 자신은 돌보지 못합니다. 그 결과 건강도 나빠지고 재정도 약해집니다. 실제로 전주 덕진구 윤 씨는 돼지띠입니다. 2026년 1월부터 4개월 동안 친구들 경조사 16건, 축의금만 총 480만 원, 회사 후배들 밥값, 커피값 월 평균 30만 원, 4개월이면 120만 원, 친척 조카 용돈, 생일 선물, 명절 선물 95만 원, 부모님 용돈과 병원비 지원 200만 원, 총 895만 원이 4개월 만에 나갔습니다. 정작 본인 건강검진은 미루고 이가 아파도 치과는 안 가고 낡은 옷은 그대로 입습니다. 윤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 챙기다 보니 정작 나는 돌보지 못했어요. 이게 바로 에너지가 과도하게 분산됐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럼 이세띠는 2026년 한 해를 포기해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세띠야말로 환경을 바꾸면 극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에너지가 약할 때는 외부 환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좋은 환경을 만들면 약한 에너지가 보충됩니다. 나쁜 환경을 방치하면 약한 에너지가 더 빠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오늘 밤부터 당장 바꿀 수 있는 것. 쥐띠, 원숭이띠, 돼지띠를 위한 맞춤 풍수 배치법입니다. 먼저 쥐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쥐띠의 방향은 북쪽입니다. 집에서 북쪽을 확인해 보세요.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만약 북쪽에 화장실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화장실은 물이 빠지는 공간입니다. 쥐띠는 이미 화의 해에 수 기운이 약해져 있습니다. 북쪽 화장실은 그 약한 기운을 더 빼내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장실 문을 항상 닫아두세요. 그리고 화장실 안에 검은색이나 짙은 파란색 소품을 하나 두세요. 작은 수건이나 매트, 무엇이든 좋습니다. 짙은 색은 수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빠지는 물의 기운을 같은 색이 붙잡아줍니다. 만약 북쪽에 창문이나 방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매우 좋습니다. 그 공간을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온도를 약간 낮게, 환기를 자주, 습도를 적절히. 북쪽은 수의 기운이 가장 강한 방향입니다. 쥐띠는 시원한 기운으로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쥐띠 사람은 침실을 북쪽이나 동쪽에 두세요. 잠은 에너지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쥐띠는 북쪽 방향에서 잘 때 회복력이 가장 높습니다. 실제로 대전 유성구 한 씨는 쥐띠입니다. 2026년 2월 북쪽 방을 침실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침실 온도를 18도로 유지했습니다. 매일 아침 북쪽 창문을 10분씩 열어 환기했습니다. 3월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출근할 때 물건을 놓고 가는 일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회사에서 집중력이 2배로 높아졌습니다. 3월 말 놓쳤던 프로젝트를 만회해서 보너스 85만 원을 받았습니다. 4월에는 업무 효율을 인정받아 승진, 월급 35만 원 인상.
한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 위치만 바꿨는데 머리가 깨어난 느낌이에요. 이게 바로 환경이 에너지를 만들고 에너지가 결과를 만드는 원리입니다. 원숭이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숭이띠의 방향은 서남쪽입니다. 집에서 서남쪽을 확인해 보세요.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만약 서남쪽에 창고나 어두운 공간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서남쪽은 결정과 실행의 에너지가 있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둡고 막혀 있으면 원숭이띠의 결정력이 갇힙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남쪽 공간을 정리하세요. 오래된 물건, 안 쓰는 물건을 전부 버리세요. 공간을 비우면 생각도 비워집니다. 그리고 그곳에 밝은 조명을 켜세요. 밝은 빛은 명확한 판단을 돕습니다. 만약 서남쪽에 거실이나 작업 공간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매우 좋습니다. 그 공간에 시계를 하나 두세요. 잘 보이는 큰 시계. 시계는 시간을 시각화합니다. 원숭이 띠는 시간이 보이면 결정이 빨라집니다. 그리고 하나 더. 원숭이 띠 사람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시간 제한을 두세요. 이 결정은 3일 안에 한다. 이 선택은 1시간 안에 한다. 시간 제한이 생각을 단순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창원 성상구 씨는 원숭이띠입니다. 2026년 3월 서남쪽 방을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3년 동안 쌓인 물건 20박스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벽에 큰 시계 하나를 걸었습니다. 중요한 결정마다 72시간 룰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4월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1월에 놓쳤던 부동산 투자, 비슷한 기회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3일 안에 결정, 계약 성공. 6개월 후 시세 차익 예상 550만 원. 5월에 또 다른 투자 기회, 48시간 안에 결정, 수익률 18%. 조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을 정하니까 오히려 결정이 명확해졌어요. 이게 바로 환경이 집중을 만들고 집중이 성과를 만드는 원리입니다. 돼지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돼지띠의 방향은 북서쪽입니다. 집에서 북서쪽을 확인해 보세요.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만약 북서쪽에 현관이나 출입문이 있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북서쪽은 돼지띠의 자기 보호 에너지가 있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출입문이면 에너지가 자꾸 나갑니다. 베푸는 마음도 함께 과도하게 나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관 안쪽에 작은 파티션이나 가림막을 두세요. 시각적으로 경계를 만드는 겁니다. 경계는 에너지를 한번 걸러줍니다. 그리고 현관 신발장에 거울을 안쪽을 향하게 부착하세요. 나가는 에너지를 다시 안으로 반사합니다. 만약 북서쪽에 개인 공간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매우 좋습니다. 그 공간을 온전히 나만의 공간으로 만드세요. 다른 사람 물건 금지, 공용 물건 금지, 100% 나만을 위한 공간. 돼지띠는 자기만의 공간에서 에너지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돼지띠 사람은 매주 하루 아무도 안 만나는 날을 정하세요. 전화도 안 받고 약속도 안 잡고 SNS도 안 보는 날.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 관계의 에너지가 강한 돼지띠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수입니다. 그래야 소진된 에너지가 다시 채워집니다. 실제로 청주 흥덕구 씨는 돼지띠입니다. 2026년 3월 북서쪽 작은 방을 나만의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람 물건 전부 치우고 편안한 의자 하나, 작은 테이블 하나, 그리고 매주 일요일을 나의 날로 정했습니다. 4월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친구들 부탁에 이번엔 어렵다고 거절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불필요한 경조사 5건 불참. 회사 후배들에게 오늘은 각자라고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4월 한 달 지출이 전달보다
180만 원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약한 돈으로 본인 건강검진과 치과 치료를 했습니다. 백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먼저 챙기니까 남도 제대로 도울 수 있게 됐어요. 이게 바로 환경이 경계를 만들고 경계가 균형을 지키는 원리입니다. 자, 여기까지 새띠의 맞춤 배치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쥐띠는 북쪽 활성화와 시원한 환경, 원숭이띠는 서남쪽 정리와 시간 시각화, 돼지띠는 북서쪽 개인 공간과 혼자만의 시간.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약한 에너지가 보충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6띠 외에 나머지 6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띠, 용띠, 뱀띠, 말띠, 닭띠, 토끼띠. 이 6띠는 2026년 중립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띠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띠들이야말로 환경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왜 그럴까요? 중립적 에너지는 방향이 없다는 뜻입니다. 좋은 환경을 만들면 좋은 쪽으로, 나쁜 환경을 방치하면 나쁜 쪽으로 흐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모든 띠가 쓸 수 있는 보편적 재물운 상승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당신만을 위한 맞춤의 법. 모든 띠에게 적용되는 풍수 원리는 정확히 세 가지입니다. 현관, 침실, 그리고 부엌. 이 세 공간이 집의 재물 에너지를 90% 결정합니다. 먼저 현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현관은 돈이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사람이 들어오는 곳이고 기회가 들어오는 곳이고 운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현관이 막혀 있으면 돈도 막힙니다. 현관이 어두우면 돈도 어둡습니다. 현관이 더러우면 돈도 더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현관 신발을 줄이세요. 신발이 너무 많으면 들어오는 에너지가 분산됩니다. 자주 신는 신발 세 켤레만 밖에 두고 나머지는 신발장에 넣으세요. 둘째, 현관 바닥을 매일 닦으세요. 먼지가 쌓이면 에너지도 쌓입니다. 쌓인 에너지는 흐르지 않습니다. 셋째, 현관의 조명을 밝게 하세요. 어두운 현관은 들어오는 기회를 보지 못합니다. 밝은 현관은 기회를 알아봅니다. 넷째, 현관 정면에 거울을 두지 마세요. 거울은 들어오는 에너지를 반사합니다. 들어온 돈이 다시 나가는 구조입니다. 만약 거울이 이미 있다면 천으로 가리거나 방향을 틀어보세요. 다섯째, 현관 문 여는 방향을 확인하세요. 문이 안쪽으로 열리면 좋습니다. 에너지를 안으로 끌어당기는 구조입니다. 만약 바깥쪽으로 열린다면 매트를 안쪽에 깔아서 에너지를 한번 걸러보세요. 실제로 서울 송파구 홍씨는 말띠입니다. 2026년 2월 현관을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신발 18켤레 중 12켤레를 버렸습니다. 현관 바닥을 매일 아침 물걸레로 닦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웠던 현관 조명을 LED로 교체했습니다. 정면에 있던 거울을 옆 벽으로 옮겼습니다. 3월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예상치 못한 프리랜서 의뢰 이건 총 280만 원. 지인 소개로 들어온 컨설팅 일건 150만 원. 오래된 지인이 빌려갔던 돈 80만 원 상환. 3개월 동안 총 51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홍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관만 바꿨는데 사람들이 연락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게 전부 돈으로 이어졌어요. 이게 바로 환경이 연결을 만들고 연결이 기회를 만드는 원리입니다. 두 번째, 침실입니다. 침실은 돈을 지키는 공간입니다. 하루의 피로를 푸는 곳이고 에너지를 회복하는 곳이고 결정을 정리하는 곳입니다. 침실이 편안하면 돈을 지킵니다.
침실이 불편하면 돈을 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침대 머리를 벽에 붙이세요. 뒤가 든든해야 마음이 안정됩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불필요한 소비가 줄어듭니다. 둘째, 침대 발치 쪽에 거울을 두지 마세요. 잠자는 모습이 거울에 비치면 에너지가 분산됩니다. 에너지가 분산되면 아침에 피곤합니다. 피곤하면 충동 소비를 합니다. 셋째, 침실 조명을 따뜻하게 하세요. 차가운 조명은 긴장을 만듭니다. 긴장하면 잠을 설칩니다. 잠을 설치면 다음날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넷째, 침실의 전자기기를 최소화하세요. TV, 컴퓨터, 스마트폰 충전기. 전자기기는 전자파를 만듭니다. 전자파는 뇌를 자극합니다. 뇌가 자극받으면 깊은 잠을 못 잡니다. 다섯째, 침실 문을 닫고 자세요. 열린 문은 에너지가 새어나갑니다. 닫힌 문은 에너지를 보호합니다. 실제로 부산 해운대구 서씨는 용띠입니다. 2026년 3월 침실을 바꿨습니다. 침대를 벽에 붙였습니다. 발치 쪽에 있던 전신 거울을 치웠습니다. 차가운 백색 조명을 따뜻한 노란색 조명으로 바꿨습니다. TV를 거실로 옮겼습니다. 침실 문을 닫고 자기 시작했습니다. 4월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한 느낌. 출근 전 커피를 한 잔 덜 마시게 됐습니다. 점심시간에 피곤해서 사 먹던 커피와 간식이 줄었습니다. 퇴근 후 배달 음식 대신 집에서 간단히 해먹는 날이 늘었습니다. 한 달에 커피값 12만 원, 간식값 8만 원, 배달비 15만 원, 총 35만 원 절약. 3개월이면 105만 원. 서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을 잘 자니까 낭비가 줄었어요. 피곤하면 돈을 쓰게 되더라고요. 이게 바로 환경이 휴식을 만들고 휴식이 절약을 만드는 원리입니다. 세 번째, 부엌입니다. 부엌은 돈을 불리는 공간입니다. 음식을 만드는 곳이고 생명을 키우는 곳이고 가족이 모이는 곳입니다. 부엌이 깨끗하면 돈이 불어납니다. 부엌이 더러우면 돈이 썩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싱크대를 비우세요. 설거지를 미루지 마세요. 그릇이 쌓이면 에너지도 쌓입니다. 쌓인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습니다. 둘째, 가스레인지를 깨끗하게 닦으세요. 불은 재물을 상징합니다. 더러운 불은 더러운 돈입니다. 깨끗한 불은 깨끗한 돈입니다. 셋째, 냉장고를 정리하세요.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버리세요. 오래된 에너지는 새로운 에너지를 막습니다. 넷째, 부엌 조명을 밝게 하세요. 어두운 부엌은 음식이 맛없어 보입니다. 음식이 맛없어 보이면 외식이 늘어납니다. 다섯째, 부엌 쓰레기통을 매일 비우세요. 쓰레기는 부패의 에너지입니다. 부패의 에너지는 돈을 썩힙니다. 실제로 광주 서구문 씨는 소띠입니다. 2026년 3월 부엌을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쌓여있던 그릇을 전부 설거지했습니다. 가스레인지, 기름때를 2시간 동안 닦았습니다. 냉장고에서 유통기한 지난 음식 12개를 버렸습니다. 어두웠던 부엌 조명을 밝은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쓰레기통을 매일 저녁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4월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집에서 밥을 해먹는 날이 주 2회에서 주 5회로 늘었습니다. 외식비가 한 달에 4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배달 음식도 월 8회에서 월 2회로 줄었습니다. 3개월 동안 총 90만 원 절약. 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엌이 깨끗하니까 요리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집밥이 더 맛있어요. 이게 바로 환경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저축을 만드는 원리입니다. 자, 여기까지 세 공간을 말씀드렸습니다. 현관, 침실, 부엌.
이 세 공간만 정리해도 모든 띠의 재물 에너지가 올라갑니다. 띠가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환경은 평등합니다. 환경을 바꾸면 누구나 결과가 바뀝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전부 물리적 환경입니다.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풍수에는 보이지 않는 환경도 있습니다. 시선, 동선, 그리고 습관. 이 세 가지가 진짜 재물 에너지를 결정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선은 무엇일까요? 집안에서 여러분이 가장 자주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TV입니까? 스마트폰입니까? 창밖 풍경입니까? 여러분이 자주 보는 것이 여러분의 생각을 만듭니다. 생각이 선택을 만들고 선택이 결과를 만듭니다. 만약 여러분이 집에서 가장 자주 보는 것이 어질러진 책상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무의식적으로 정리 안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생각이 반복되면 내 인생도 정리 안 됐다는 느낌으로 확장됩니다. 그러면 자신감이 떨어지고 기회가 와도 망설이고 결국 놓칩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집에서 가장 자주 보는 것이 깨끗한 창밖 풍경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무의식적으로 시원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생각이 반복되면 내 앞도 열려 있다는 느낌으로 확장됩니다. 그러면 자신감이 올라가고 기회가 오면 잡고 결국 성공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안에서 가장 자주 앉는 자리를 확인하세요. 그 자리에서 무엇이 보입니까? 만약 어질러진 공간이 보인다면 정리하세요. 만약 벽만 보인다면 그림이나 사진을 걸어보세요. 긍정적인 이미지, 넓은 풍경, 밝은 색감, 시선이 닿는 곳에 좋은 이미지를 두세요. 동선은 무엇일까요? 집안에서 여러분이 자주 다니는 길입니다. 아침에 침실에서 화장실로, 화장실에서 부엌으로, 부엌에서 현관으로. 이 길이 막혀 있으면 에너지도 막힙니다. 이 길이 복잡하면 생각도 복잡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안 동선을 단순하게 만드세요. 바닥에 물건을 두지 마세요. 문 앞에 장애물을 치우세요. 복도를 넓게 유지하세요. 동선이 단순하면 생각도 단순해집니다. 생각이 단순하면 결정이 빨라집니다. 결정이 빠르면 기회를 잡습니다. 습관은 무엇일까요? 집안에서 여러분이 매일 반복하는 행동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하는 일,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일. 이 세 가지 습관이 여러분의 재물 에너지를 결정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여세요. 신선한 공기가 들어옵니다. 새로운 에너지가 시작됩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현관 신발을 정리하세요. 하루의 에너지를 정돈하는 겁니다. 정돈된 에너지는 다음 날로 이어집니다. 잠들기 전에 침실을 정리하세요.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공간입니다. 깨끗한 공간에서 눈을 뜨면 좋은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 세 가지 습관만 만들어도 재물 에너지가 완전히 바뀝니다. 잠깐 여기까지 보셨다면 구독 버튼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복을 부릅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사람에게 이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띠별로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띠는 흙의 기운이 강합니다. 안정적이고 묵묵합니다. 2026년 화의 해에는 흙이 화를 받아들입니다. 화생토, 재물을 키우는 힘이 있습니다. 소띠는 북동쪽에 따뜻한 조명을 두세요. 온화한 빛이 흙의 기운을 활성화합니다. 3개월이면 안정된 수입이 보입니다. 용띠는 흙과 물의 기운을 함께 가집니다. 강력하고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2026년 화의 해에는 중립적입니다. 하지만 환경을 잘 만들면 큰 성과를 냅니다. 용띠는 동남쪽에 물 관련 소품을 두세요. 작은 분수나 어항, 균형이 재물을 만듭니다. 뱀띠는 화의 기운이 강합니다. 지혜롭고 신중합니다. 2026년은 말의 해이지만 같은 화 기운입니다. 뱀띠도 에너지가 강해집니다. 뱀띠는 남동쪽에 붉은색 소품을 두세요. 화의 기운을 더욱 강화하세요. 수입이 다양해집니다. 말띠는 본인의 해입니다.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 본인의 해는 조심해야 합니다. 에너지가 너무 강하면 오히려 소모됩니다. 말띠는 남쪽에 흰색이나 은색 소품을 두세요. 과한 화 기운을 금이 조절합니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닭띠는 금의 기운이 강합니다. 정확하고 계획적입니다. 2026년 화의 해에는 금이 화에 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히 조절하면 변화의 기회가 됩니다. 닭띠는 서쪽에 물을 상징하는 푸른색 소품을 두세요. 화극금을 물이 중재합니다. 토끼띠는 목의 기운이 강합니다. 부드럽고 사교적입니다. 2026년 화의 해에는 목이 화를 키웁니다. 목생화, 에너지를 주는 관계입니다. 토끼띠는 동쪽에 붉은 꽃이나 밝은 그림을 두세요. 성장의 기운이 재물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12띠 전부에게 각각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환경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풍수는 미신이 아니라 환경이 사람의 시선, 감정, 결정을 만드는 과학적 원리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원리의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습니다. 환경은 도구일 뿐입니다. 환경을 바꾸면 시선이 바뀝니다. 시선이 바뀌면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면 선택이 바뀝니다. 선택이 바뀌면 결과가 바뀝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의 시작은 바꾸겠다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없으면 환경을 바꿔도 소용없습니다. 마음이 있으면 작은 변화도 큰 결과를 만듭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그 자체가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마음을 믿으세요. 그리고 오늘 하나만 바꿔보세요. 현관 신발 한 켤레를 버려보세요. 침실 거울을 옮겨보세요. 부엌 설거지를 해보세요. 창문을 열어보세요. 하나만 바꾸세요. 그 하나가 내일을 바꿉니다. 내일이 모여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 1년이 되고, 1년이 모여 인생이 바뀝니다. 2026년 병오년. 이 해는 화의 해입니다. 화는 밝히고, 데우고, 변화시킵니다. 화는 어둠을 밝히고 추위를 녹이고 낡은 것을 태웁니다. 여러분의 집에도 화가 타오르고 있습니다. 변화의 불, 기회의 불, 재물의 불. 그 불이 어디를 밝히는지 확인하세요. 어두운 곳을 밝히세요. 차가운 곳을 데우세요. 낡은 것을 태우세요. 그러면 불은 자연스럽게 타오릅니다. 타오르는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은 길을 밝힙니다. 밝은 길은 기회를 보여줍니다. 기회를 보면 재물이 따라옵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정확히 4가지였습니다. 첫째, 2026년 1월부터 평생 돈이 몰려오는 최고의 띠는 호랑이띠, 양띠, 개띠입니다. 각각 동북쪽, 남서쪽, 북서쪽을 활성화하세요. 둘째, 재물이 빠져나가기 쉬운 띠는 쥐띠, 원숭이띠, 돼지띠입니다. 각각 북쪽, 서남쪽, 북서쪽에 맞춤 배치를 하세요. 셋째, 모든 띠가 쓸 수 있는 보편적 방법은 현관, 침실, 부엌 정리입니다. 이 세 공간만 깨끗하게 유지해도 90% 해결됩니다.
넷째, 환경보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오늘 하나만 바꾸세요. 그 하나가 인생을 바꿉니다. 이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실천하세요. 풍수는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의 문제입니다. 환경은 과학입니다. 과학은 누구에게나 작동합니다. 여러분도 작동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그리고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집의 재물 기운이 조금이라도 이해되셨다면, 댓글에 재물운 상승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기는 그 네 글자가 우리 모두의 재물운을 끌어올리는 힘이 됩니다. 함께 좋은 기운을 만드는 그 마음이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가족, 친구, 동료.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더 큰 복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복을 부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나올 때마다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채널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가족입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 병오년. 여러분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재물운이 날로 상승하기를 바랍니다. 하시는 모든 일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 모두 평안하고 화목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내일은 더 좋은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